이 책을 쓰는 것이 나 자신과 내 평판에 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내 연구 결과를 유사과학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전에 나는 그런 비판적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곤 했다. 늘 비평가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것만 쓰려고 했다. 마음 한편에선 나 자신을 이 사회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려준 대로 연습한 덕에 병이 나은 한 여인의 치유 과정을 들은 이후 나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아무리 애쓴들 원래 비판적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줄 리 없었다.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들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 말이다. 난 그동안 내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너무나 낭비해 왔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설득하는 일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여기 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그 미래의 당신이 있다. 그 당신은 사실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다. 당신은 더 사랑하고 더 진화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현재에 이미 완결된 미래에서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영원한 현재 속에서 지금의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바꿔 결국 그 미래의 당신의 에너지에 닿고 그리하여 미래의 당신을 발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양자 세상의 5차원 세상 속 그 모든 잠재성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실체는 초자연적 의식으로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의식을 어떻게 조종함으로써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다음의 예에서 살펴본다. 애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후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몸은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애나의 뇌와 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분비된 것과 똑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억은 더욱 강력히 저장되고 애나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뇌와 몸을 과거에 결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반복해서 재생하면 우린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의 전체가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 감정은 끝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사람은 그 고통에서 탈피하기 위해 투쟁과 도주의 반응이 만성화되며 그 결과 세포의 회복과 재생에 쓰일 에너지가 동인하고 이는 결국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나도 끝내 갖가지 병을 얻고 말았다. 몇 년 동안의 갖은 고생 끝에 그녀는 새로 일어나겠다는 결심을 했고 우연히 내 강의에 참석한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신경가소성과 정신신경 면역학, 후성유전학, 양자역학 그러한 지식들을 쌓아가며 명상을 하고 자신의 뇌 속에 단단히 장착돼 있고 몸속에 감정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던 그 무의식적인 관념들과 자동적 습관, 반사적인 감정을 바꾸었고 얘의 익숙한 그 과거보다
새로운 미래를 믿는 쪽에 더 힘을 쏟았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애나는 결국 자신의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결합시키는 그러한 명상을 통해 과거에 사는 데서 벗어나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미래에 사는 상태로 나아갔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그 미래가 진짜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몸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렇게 하며 자신의 무의식적 생각과 행동과 감정, 그것을 잠시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의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껏 과거의 감정들이 자신의 몸속에 저장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며 애나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애나는 더 이상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들을 작동시키지 않았으며 기존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 신경 다지들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결국 예전처럼 생각하던 것을 멈추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현재 애나는 그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행복하고 평온하다. 사랑의 기쁨이 가득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분명 인생에서 크나큰 고통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힘겨운 시기에 대해 일종의 행운이었다 말하고 있다. 애나는 그렇게 의식의 변형의 과정을 통해 초자연적이 되었다. 과거에 머물렀던 정체성을 극복하고 말 그대로 새롭고 건강한 미래를 창조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든지 그렇게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자연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큰 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 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날 이원의 상태에서 나의 의식은 또렷이 깨어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진짜 세상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는 그 직선적 시간에 따라 존재하지 않았던 것. 모든 것은 그저 영원한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 무한한 시간 속에 무한한 공간과 차원과 경험 가능한 모든 현실들, 그것들이 이미 존재했다. 수많은 프레임들로 이루어진 구식의 영화 필름을 보듯 나는 내 모든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방향이 아니었고 모든 방향으로 영원히 펼쳐지는 끝없는 가능성의 창문들처럼 보였다.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모두 이미 존재했다. 그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에 내가 온전히 주의를 집중한다면 그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공간과 시간과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차원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했고 시계의 바늘들이 과거로 돌아가자 한 차원의 시공간이 나타났다. 거기엔 어린 시절에 내가 있었고
그 어린 내가 하고 있던 일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그 순간들이 서로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시계바늘이 미래로 움직였다. 그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했고 행복해했다. 그리고 아주 잘 알아차렸다. 모든 감각이 100% 열려있는 초의식 상태. 알아차림이 극도로 좋아지자 의식이 향상되고 내 에너지도 좋아졌다. 마음은 고요했고 확신에 찼으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과 삶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렀다. 온 정열을 다해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기뻤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이 순수한 기쁨이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를 보고 있었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나는 현재의 내가 자랑스러웠고 그 순간에 그에 대한 감탄으로 가슴이 벅찼다. 순간 현재의 나는 누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느낌에 밖을 내다보았고 나는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현재의 나를 미래로 부르기 위해 거기에 있었고 그 유대를 가능케 한 것이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사는 나라는 점이 이 현실에선 역설적이겠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 뿐만 아니라 무한한 수의 또 다른 나, 그러한 나가 존재했다.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내가 그 무한의 영역에서 살고 있고 그 무한의 영역 또한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소파에 앉아있는 물리적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껏 내가 세상을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경험으로 인해 삶과 신과 내 자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이 무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들이 그동안 얼마나 협소했는지 분명히 깨닫고 이해했다. 그 순간까지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실제라 부르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미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하지만 전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 분명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고 의심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의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마침내 영원한 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후로 나는 인생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대중의 눈에 벗어나 소박한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 그냥 떠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의식의 경험을 통해 나의 또 다른 삶을 엿보았고, 그가 겪은 고난과 세상에 은둔하며 살기로 한 그의 선택을 지켜보며 나는 그것이 결국 현재의 나를 위한 메시지임을 알았다. 난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사라질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그 또 다른 삶에서의 그 젊은 철학자, 그는 영원한 현재의 순간 속에서 수없이 존재하는 잠재적인 나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 미래가, 그리고 그의 미래조차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이 영원한 현재의 순간에서 존재하는 그 수많은 잠재적 생애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아의 미스터리가 베일을 벗을 때 우리가 직선적 삶을 사는 선형적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우린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현재의 이 무한한 순간 속에 있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